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26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떠올리다입니다. 자, 떠올리다는 想起, 记忆라는 의미로 다시 생각나게 하거나 기억이 되살아나다 라는 동사인데요. 자, 예문 함께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에서 옛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时隔很久重返校园以前的回忆一点一滴地浮现起来. 자, 오랜만에 간 학교에서 옛날의 추억들이 하나씩 다시 생각났다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 떠올리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다시 생각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주인공이 된 나는 무대를 보며 10년간의 내 무명 시절을 떠올렸다. 成为主人公的我看着舞台想起了我10年的无名期. 자, 그래서 여러분 떠올리다라는 뜻은요, 다시 생각나거나 다시 기억이 살아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想起 또는 记忆라는 뜻의 동사는 떠올리다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거들다입니다. 자, 거들다는 여러분 두 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을 옆에서 도와주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在旁边帮别人做事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다, 네, 过问别人的事情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의 식당에서 식당 일을 거들곤 했다. 我从小就经常下课之后在父母的餐厅帮忙. 자,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식당에서 식당 일을 도와줬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거들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민수와 내가 싸울 때 민수보다 옆에서 민수의 말을 거드는 철수가 더 미웠다. 我和民秀吵架的时候在旁边插嘴的哲秀比民秀更可恶. 자, 민수하고 내가 싸울 때 민수보다 민수의 말을 옆에서 참견하는 철수가 더 싫었다라는 의미의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말을 거들다라는 뜻은요, 네, 참견하다라는 뜻으로 차주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들다는 첫 번째 뜻은 네, 빵망, 빵주, 빵빵쇼라는 뜻이 있었고요. 두 번째 뜻은 차주의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뜻을 함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동사는 숨기다, 네,隐瞒 또는 인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감추거나 보이지 않다, 偷偷的隐藏或者不展示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입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 했다. 他为了对家人隐瞒辞职的事情每天早上依然装作上班.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이들은 여기저기 숨겨둔 보물을 찾으러 돌아다녔다. 孩子们四处寻找隐藏的宝物. 아이들은 여기저기, 자, 숨겨두다라는 뜻은 네, 모르게 감추다라는 뜻으로 인창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숨겨둔 보물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동사는 내뱉다입니다. 내뱉다는 吐露, 화위, 或者叹气, 辱骂, 埋怨 등이라는 뜻으로 자, 말을 내뱉다, 한숨을 내뱉다, 욕을 내뱉다, 원망을 내뱉다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자, 말이나 한숨, 욕, 원망 등을 입 밖으로 내보내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 예문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 몰랐다. 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는 몰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말을 내뱉다, 즉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루 종일 한숨을 내뱉고 있다. 他好像有什么烦恼一整天都在叹气. 자,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루 종일 한숨을 후 하고 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다, 한숨을 내뱉다가 유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뱉다는요, 입 밖으로 내보내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숨, 욕, 원망을 내뱉다의 형태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자, 이 명사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 앞세우다입니다. 앞세우다는 使什么什么在前面이라는 뜻으로 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네, 우선시하다라는 뜻인데요. 认为很重要最先拿出来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의원들의 논쟁은 명분을 앞세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권력 다툼에 불과했다. 의원들의 논쟁은요, 명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다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신의 주장만 앞세운다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如果只坚持自己的主张就找不到妥协点. 자, 자기의 주장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우선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동사는 늘어놓다입니다. 자, 늘어놓다라는 뜻은요, 摆放 또는 展开라는 뜻으로 의미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여기저기 어지럽게 두다, 散乱이라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 불평이나 不满, 그쵸, 불평이나 자랑을, 自豪, 그쵸, 자랑을 길게 하다라는 뜻으로요. 불평이나 자랑을 길게 말하다, 계속 말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持续抱怨, 不满或者炫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의미 어떻게 썼는지 예문 보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방 안에 늘어놓은 옷들을 정리했다. 一到家就忙着整理散乱的摊在房间的衣服. 자, 집에 오자마자 방 안에 어지럽게 입는 옷들을 정리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 늘어놓다라는 뜻은 어지럽게 두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들을 늘어놓았다. 他对于自己的过错说了一堆的借口.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변명들을 계속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늘어놓다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고요. 네, 첫 번째 뜻은 散乱, 두 번째 뜻은 네, 一直说借口 또는 一直说不满, 一直说炫耀라는 의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동사는요, 되풀이하다입니다. 자, 되풀이하다의 뜻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다, 反复话语或者行动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장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이다. 学外语最有效的办法是重复地说句子.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이죠.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발레의 어려운 동작은 되풀이하면 자연스러워지는 법이다. 芭蕾舞的高难度动作不断反复做的话会变得自然的. 그래서 되풀이하다라는 뜻은 여러분,
말을 반복하다 또는 동작을 반복하다라는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다이어는 뒤지다입니다. 자, 뒤지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자, 스주 착한이라는 뜻으로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숨바꼭질에서 술래는 숨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 골목을 뒤졌다. 자, 숨바꼭질에서 술래는 숨은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골목 여기저기를 살폈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책이나 서류 등을 찾다. 네, 为了打听某事找书或者文件等이라는 뜻으로 네, 翻找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은요. 나는 수첩을 뒤져 초등학교 동창들의 전화번호를 찾았다. 자, 나는 수첩을 뒤져서 네, 여기저기 찾아서 초등학교 동창들의 번호를 찾았다라는 의미고요.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기준에 비해 발전이나 능력, 수준 등이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比起某个基准发展能力水准等落后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은요. 그녀는 영어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她有信心英语实力不输给任何人. 그 여자는 영어 실력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신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뒤지다라는 의미는 모두 3개가 있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는 챙기다입니다. 챙기다의 첫 번째 의미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물건을 찾아서 한 곳으로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네, 找到东西放到一个地方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은요. 나는 여행을 가기 위해 짐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我为了旅行把行李都放到了包里. 네. 나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짐들을 가방 안에 넣었다가 되겠죠? 자, 챙기다의 두 번째 의미는 빠짐없이 살피거나 갖추다라는 뜻으로 네, 毫无遗漏的查看或者完善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은요.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거르지 말고 챙겨 먹어야 한다. 为了健康不要漏掉早饭一定要吃.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굶지 말고 꼭 먹어야 한다. 빠짐없이 먹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뜻은요. 돈이나 이익을 자신이 가지고 가다라는 뜻으로 네, 自己带走钱或者利益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은요. 그 사장은 비자금 거액을 챙겨서 외국으로 도망갔다. 자, 그 사장은 비자금, 그죠? 뒤에 돈을 가지고,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거액을 챙기다라는 뜻은 돈을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미는요.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다입니다. 네, 不忘记 또는 记得某件事情이라는 뜻인데요. 자, 그녀는 주위 사람들의 생일을 항상 챙겨서 연락한다. 她总是记得周围的人们的生日并问候他们. 자, 여기에서 챙기다라는 뜻은 잊지 않고 기억하다의 뜻이죠. 4개의 뜻 잘 기억하셨나요? 세 번째 동사는요. 생기다입니다. 자, 생기다는 우리가 구어나 토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사인데요. 자, 생기다의 의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기다의 첫 번째 의미는요. 없었던 것이 새로 있게 되다 라는 뜻으로
네, 新出现以前没有的东西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孩子一进高中脸上就开始发青春痘.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드름이 생기다 라고 했죠. 파도라는 뜻이죠. 파青春痘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생기다 라는 뜻은요. 네, 잔성 또는 네, 신추 또는 파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다. 네, 쯔지 소유라는 뜻으로요. 자, 예문은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 结婚10年终于有了自己的房子. 네. 그래서 有了什么라는 뜻으로 네, 여기에서 생기다가 쓰이고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 有了男朋友 하면 뭐가 될까요? 네, 남자친구가 생기다. 나 有了钱 하면은요, 네, 돈이 생기다. 有了时间 하면 시간이 생기다 등으로 네, 有了什么라는 뜻은 생기다 라는 동사가 되고요. 어떤 것이 내 소유가 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입니다. 发生某件事情입니다. 자, 예문은요.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이 없는 것을 보니 그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这么久都没有联络，他一定是发生了什么事了. 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한테 분명히 어떤 일이 발생한 것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뜻은요. 어떤 일이 발생하다입니다. 자, 네 번째 뜻은 자, 아이를 임신하다 또는 아이가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孩子 또는 孩子出生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은요. 아이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因为怀孕所以辞职了. 여기에서 아이가 생기다는 네, 임신하다, 怀孕了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뜻은 임신하다, 태어나다 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네 개의 뜻 잘 기억해 두실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동사는 잡히다입니다. 잡히다는 첫 번째 뜻은요. 네, 变得无法逃走라는 뜻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문 볼까요? 지갑을 훔쳐 도망가던 소매치기가 용감한 시민에게 잡혔다. 자,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던 小偷 소매치기가 용감한 시민에게 被抓了. 자, 잡혔다라는 뜻은요. 네, 被抓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 시간이나 방향, 장소 등이 定下来, 그쵸? 정해지다라는 뜻인데요. 定时间, 方向, 地方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은요. 두 사람이 결혼할 날짜가 잡히자 청첩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자, 두 사람이 결혼할 날짜가 정해지니까, 그쵸? 청첩장을 만들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 날짜가 잡히다라는 뜻은 날짜가 정해지다, 그 시간이 정해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뜻은 마음이 안정되다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다는 신변 안띵이라는 뜻으로 자, 보겠습니다. 놀기 좋아하던 철수는 마음이 잡혔는지 일에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 喜欢玩的结束也许是因为心变安定了，一边生活一边只专注于工作. 자, 매일매일 놀던 철수는 자, 마음이 잡히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네, 마음이 편안해지다, 마음이 안정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었는지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네 번째 뜻은 어떤 상태가 유지되다라는 뜻입니다. 某种状态被维持인데요. 자,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의 균형이 잡힌다. 只有均衡饮食才能保持营养均衡. 자, 음식을 여러 가지 먹어야 그쵸? 영양소의
자, 균형이 잡히다라는 뜻은 균형이 유지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사는 넘기다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일정한 시기나 기한을 지나가다입니다. 超过一定的时期或者期限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 식품은 유통기한을 한 달이나 넘겼으니 먹지 않는 게 좋다. 这个食物的有效期已经超过了一个月了。不吃比较好. 네, 여기에서 보면 超过一个月了 라고 해서 超过某段时间이라는 뜻을 넘기다 라는 동사로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의미는 일, 책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다 라는 뜻으로 네, 把事情责任等交或者委托给别人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은요. 박 대리는 기획안을 작성한 후 홍보팀에 넘겼다. 朴代理做了企划案后交给了宣传组. 자, 박 대리는 기획안을 작성한 후에, 네, 다 만든 후에 홍보팀에게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 그쵸?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뜻으로는 어디에 넘겼다라고 쓰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의미는 고비나 위기를 벗어나다, 네, 脱离困境或者危机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은행의 도움으로 부도 위기를 겨우 넘길 수 있었다. 我们公司得到银行的帮助，好不容易度过了倒闭危机. 자, 우리 회사는 은행이 도와줬기 때문에 부도 위기를 겨우 네, 벗어나다, 脱离了, 그죠?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뜻은요, 음식물을 목으로 넘어가게 하다인데요. 네, 吞下食物라는 뜻으로. 자, 예문 보겠습니다. 목감기 때문에 목이 부어서 죽도 넘길 수가 없었다. 因为感冒喉咙肿起来连粥也吞不下去. 자, 다섯 번째 의미는 어떤 일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다인데요. 네, 认为某件事情不重要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의 작은 거짓말을 그냥 넘기면 아이들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父母认为如果不把孩子小的谎言当成一回事，孩子们就会撒更大的谎. 자, 다이어에 관한 연습 문제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고르십시오.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따르는 사람이 많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지시가 내려왔다.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매 끼니를 고생하셨다. 1번 넘기다, 2번 잡히다, 3번 뒤지다, 4번 챙기다. 답은요? 네, 4번 챙기다가 되겠죠? 자,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잘 챙겨서, 그죠? 자, 잊지 않고 옆에서 잘 기억해서 따르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즉, 签合同之前, 그죠? 여러 가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네, 자칸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칸이라는 뜻을 챙기다가 있었습니다. 꼼꼼히 챙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어머니는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해서 매 끼니, 밥이죠. 끼니는 밥을 얘기합니다. 매번 밥을 네,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 끼니를 챙기기 때문에 고생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챙기다가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용어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볼 관용어는요. 턱걸이를 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턱걸이를 하다라는 뜻은요. 好不容易达到某个标准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떤 기준에 겨우 도달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시험에서 간신히 턱걸이를 해서 통과했다. 他好不容易地达到标准通过了这次考试. 자, 그는 이번 시험에서 겨우 통과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턱걸이를 하다라는 뜻은 겨우라는 부사와 같은 뜻으로 好不容易怎么样了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好不容易怎么样了라는 관용어는요. 턱걸이를 하다입니다. 자, 두 번째 관용어는 몸을 사리다입니다. 자, 몸을 사리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몸은 슌티라는 뜻인데 사리다는 잘 모르겠죠? 자, 의미는요.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요. 몸을 아끼다라는 뜻입니다. 不积极地做，不舍得全身投入，有所保留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 몸을 뒤에서 아끼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김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사람들을 구조했다. 金消防员在火灾现场舍身救人. 자, 김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 자, 몸을 아끼지 않고 즉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구조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함께 볼 부분은 연어, 린츠입니다. 자, 첫 번째 연어는 무게를 더하다인데요. 자, 무게를 더하다는 加重分量이라는 뜻으로 자, 어떤 것에 더 강한 존재감을 싣다라는 뜻입니다. 자, 给予某物更强的存在性이라는 뜻인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장남의 책임감이 무게를 더해갔다. 父母已过世，长子的责任就更重了.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무게를 더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것이 더 심해지다. 즉 어떤 것의 책임감이나 존재감이 更重了. 자, 두 번째 연어는 가닥을 잡다라는 뜻으로 가닥을 잡다는요. 사건이나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抓住线索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예문 보면요. 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의 주제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 参加讨论的人好像没能抓住我们的主题. 자, 토론회 사람들은 자, 우리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닥을 잡다는요, 여러분. 방향을 찾다. 找方向 또는 抓住线索, 找线索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어는 머리를 쥐어짜다입니다. 자, 머리를 쥐어짜다라는 뜻은요, 억지로 좋은 아이디어,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인데요. 勉强想出好的办法입니다. 자, 예문은요. 우리는 상품 홍보의 방안에 대해 머리를 쥐어짜며 회의했다. 我们绞尽脑汁开会讨论产品的宣传方案. 자, 우리는 상품 홍보의 방안에 대해서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회의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다라는 뜻은 아주 열심히 억지로 좋은 방법을 생각하다라는 뜻의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언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인데요. 자, 고개를 갸웃거리다라는 의미는 무엇에 의문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对于某物带有疑问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이 나를 어디서 본 것 같다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在地铁里遇到人好像在哪里见过我似的对我
看头张望。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자, 여러분 다음으로 함께 볼 부분은 문법 부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법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은 을만하다인데요. 자, 을만하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을만하다의 첫 번째 의미는 주더라는 뜻으로 어떤 행동을 할 가치가 있다. 주더 취주어, 제가 동주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뜻은요. 充分达到发生那种程度라는 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정도가 되다. 나는 그 일을 充分地能够理解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 을만하다를 쓰게 되겠고요. 자, 제가 예문을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주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번에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는 정말 볼만하다. 这是上映的金导演的电影真的值得一看. 자, 이번에 개봉한 그 영화는 정말 볼 가치가 있다. 值得看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경주의 석굴암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문화재이다. 靖州的石窟案是世界上数一数二的文化遗产. 자, 경주의 석굴암은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值得라는 뜻이 되죠. 值得数一数二的遗产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는 모두 다 值得라는 뜻으로 쓰고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의미를 보시면은요. 자, 김대리가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으니 쓰러질만 하다. 金代理加了一个星期的班是要倒下了. 자, 김대리가 일주일 동안 야근을 했으니까 쓰러지는 이 상태가 충분한 그 정도로 피곤한 정도가 되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보면은요. 외박을 했으니 아내가 그렇게 화가 날 만하다. 没有回家过夜妻子是该发那么大的火.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을만하다는 첫 번째 의미가 值得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뜻은요. 我能充分的理由去理解라는 뜻으로 当然这样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을걸 그랬다입니다. 자, 을걸 그랬다라는 뜻은요. 하지 않은 일이나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데요. 자, 早知道的话라는 뜻으로 후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 을걸 또는 을걸 그랬다라는 형태로 쓰게 되고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이 그렇게 재미있을 줄 알았다면 나도 따라갈 걸 그랬다. 早知道这次旅行那么有意思我也跟着一起去了. 자, 이번 여행이 그렇게 재미있을 줄 알았다면 나도 따라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도 따라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콘서트 표가 이렇게 빨리 매진될 줄 알았으면 미리 사둘 걸 그랬다. 如果知道演唱会票这么快就卖完了我就提前买好了. 자, 콘서트 표가 너무 빨리 팔렸는데 그쵸? 미리 사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두 문장이 특징이 있죠? 뭐뭐을 줄 알았으면 뭐뭐을 걸 그랬다. 이게 두 문장에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을 걸 그랬다라는 문법은 앞에
을 줄 알았으면 이라는 문법과 자주 함께 쓰이고요. 자, 우리는 꾸팅으로 함께 외워두겠습니다. 자, 知道这样的话我就这样了라는 뜻으로 뭐뭐을 줄 알았으면 뭐뭐을 걸 그랬다 라고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은 음직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음직하다는 앞 문장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表示很有可能发生前半句的情况. 네, 형태는요. 동작 동사 뒤에 음직하다로 쓰이고요. 을만하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문 보시면은요. 아버지께서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하셨으니 지금쯤 부산에 도착했음직하다. 爸爸早上从首尔出发，现在应该到釜山了.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문에 사실임직하지만 나는 믿기지가 않는다. 虽然两个人离婚的传闻好像是真的，但我无法相信. 자,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지만, 당연히 사실이겠지만, 나는 믿기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음직하다는 당연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의推测, 추측을 나타내는 문법이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법은 을락말락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떤 일이 거의 일어날 것 같다가 안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表示好像要发生某事却没有发生이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는 동작 동사 을락말락하다인데요. 자, 예문 볼까요? 아이가 의자 위에 올라가니까 선반 위의 과자에 손이 닿을락말락했다. 孩子爬到椅子上，手好像顾得到又好像不顾到夹子上的饼干. 자, 아이가 선반 위에 올라갔는데요. 손이 닿을락말락하다라는 뜻은 닿을 것 같았지만 결과는요, 닿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잠이 들락말락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无心不睡的时候听到敲门声醒了过来. 자, 잠이 들락말락하다라는 뜻은 잠이 들 것 같았지만 안 들었다라는 뜻이죠. 즉, 이 사람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이 들려고 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을락말락하다라는 뜻은 差一点怎么样但是没有成功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법은 뭐뭐기 그지없다. 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떻다라는 뜻입니다. 네, 쉽게 생각해서 非常的怎么样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동사 뒤에 기 그지없다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매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 괴롭기 그지없다. 每天都要做不想做的事情很痛苦. 네. 자, 매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괴롭기 그지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지나친 사랑 탓에 버릇없기 그지없다. 最近孩子因为父母过度的宠爱很没有规矩. 자,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부모들이 사랑해줘서 자,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표현을 버릇없기 그지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 너무 미안하다는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네, 미안하기 그지없다. 그럼 너무 고맙다는요? 네, 고맙기 그지없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문법은 는 법이
없다라는 뜻으로 주에토의 부주어 모젠 시치, 절대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동작 동사 뒤에는 법이 없다로 쓰게 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무엇이든지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那个人很聪明，所以无论什么，只要听一遍就不会忘记。 자, 그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로 표현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은요. 미진이는 워낙 꼼꼼해서 무슨 일을 해도 실수하는 법이 없다. 每真非常仔细，无论做什么事都不会失误。 자, 미진이는 너무너무 꼼꼼한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실수하는 법이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 법이 없다는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大家一起来做一下小练习吧。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